사실 모든 과에 이제 핵심 의료 부분이 있고 이제 옆에서 보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망막박리를 알았는데 이제 망막박리가 방치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저는 안과에서 다행히 수술을 받아서 실명을 면했지만 어느 정도 시력은 이제 좀 잃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과의 핵심 의료인 거고 뭐 이비인후과에도 있고 정신과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포함해서 지금 뭐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성악과 이쪽도 사실 다 없는 게 아니고 핵심 의료에 속한 부분에서 없는 거잖아요. 산부인과면은 산과, 분만 여기 없고 소아과 전문의들도 전문의 자체는 늘었지만 핵심 의료라고 할 수 있는 뭐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든지 소아 중환자실이라든지 혹은 그냥 소아과 진료 자체에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잖아요. 사실은 필수 의료라는 게 일반인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지 어떤 과목은 필수 의료 과목이고 어떤 과목은 비필수 의료 과목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친구도 안과가 필수 의료였죠. 네, 필수적인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가를 올려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전체 건강보험 시스템이 제로섬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한 과에 그 수가를 올리면 다른 과의 수가를 낮춰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장사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올리든지 이런 필수 의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메우든지 해서 어쨌든 이걸로 해서 생활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법적인 제재거든요. 지금으로 보아서는 이제 산부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수가도 적은데 잘못하면은 뭐 형사처벌 내지는 몇십억 손해배상을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아무런 사고도 없이 돈도 많이 버는 피부 미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선택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전체 국가적으로 정말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OECD 국가 수준으로 이런 법적인 책임들을 낮춰줘야지만이 지속 가능하다. 제대로 이제 좀 정상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감이 되는 게 저희 그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도 굉장히 아이를 좋아하고 해서 분만을 지원했는데 최근에 저한테 이런 고민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만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그 확률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이게 아이가 그냥 태어났는데 뇌출혈이 생겨서 태어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뭐 가실이 아닌데 그쵸? 가실이 아닌데 그럼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확률적으로 있는데 보통 그런 사건을 겪은 산부인과 의사는 한 2, 3년 안에 분만을 그만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도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친구가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죽은 아이를 자기가 꺼낸 줄 알고 했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뇌출혈이 있었고 근데 이제 당연히 부모는 못 받아들이고 의료진 가실이 있었겠다. 그런 거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고 자기도 이제 선배들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낳은 부모도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고 했던 부모를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고소를 하고 소송을 걸고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부분 다 그만두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확률적으로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 사회의 산부인과 의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정말 요새 잠도 못 자고 자기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계속 자기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부모도 사실 힘들잖아요. 부모의 힘듦과 의사의 이 고통을 어떻게 좀 조율해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부가 어떤 부모나 어떤 의사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까요? 뭐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그 보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사도 보호하고 부모도 보호하고 하면서 제대로 된 이런 보험 시스템들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지금은 그런 게 뭐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들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그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엉터리 건강보험 수가가 대한민국 수가 같아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게 만들고 맞아요. 분만 같은 건 진짜 비급여에서 그 손해를 메꾸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그 통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료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OECD 국가 1위가 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수가도 제대로 조정을 해서 급여에 대해서는 최소한 원가는 보존을 하게 하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각 병원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는다고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맡기면 그것도 이제 그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상화를 하고 물론 거기에다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급여를 높이는 일을 하고 새롭게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